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요.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 척결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들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이번엔 말이죠.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요거 완전한 적폐입니다. 그게 아니라요.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갖다가 말이죠. 어떤 회피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음주운전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얽힌 얘기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게 김정천 단순히 비서관 한 명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수준이 아니라 네. 아주 청와대 내부의 이제 권력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청와대가 상당히 많이 변모할 거라는 예상을 낳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사고를 낸 김정천이라는 정치인 때문입니다. 네. 자, 김정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제 23일 날 새벽에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경찰이 차가 도 이상하니까 음주운전이라고 이제 신고를 해서 잡았더니 네. 잡은 경찰도 청와대 그 경호하는 팀에서 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신분을 안 밝혔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름하고 주소 확인되고 해서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님. 그리고 그 당시 동승했던 여성, 뭐 어떤 신문에는 그냥 동승했던 2명이라고 나오지만 어떤 신문은 여성이라고 밝혔는데 그중 한 명은 행정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승한 사람은 또 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뭐 요즘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도 이제 성명을 2번째로 냈습니다. 네네. 자, 이 음주운전 방조자에 대한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그렇죠. 경찰 똑바로 해라 이런 걸 냈는데 정말 이게 저는 참 기가 막힌 게 문재인 대통령이 40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다. 와, 맞아요. 40일 전에. 그러네. 대통령 입으로. 그 요즘 그 평화민주당인지 평화민주당이죠. 네. 평화민주당의 이영조 의원이 또 맞아요. 여의도에서 얼마 전에. 청담동까지 차를 몰고 하다가 거기는 뭐 0.5 이상 0.1까지는 안 가고 0.05 정도 좀 넘었다는데 네.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죠. 무슨 자기가 이 음주운전 법을 강화하는데 뭐 입법화 한다고 해놓고 본인이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이번에 김정천 비서관은 더합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 0.12 1, 2. 이건 뭐 면허 취소네요. 면허 취소죠. 그리고 0.5와 0.05와 0.1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처벌 기준도 다른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김종천 의전 비서관과 동승했다는 여성분 2분, 네. 이분들도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이 정도 마셨으면 그분들도 마셨을 확률이 높고, 그렇죠. 또 하나는 안 마셨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김종천 의전 비서관이 이렇게 0.12가 나올 정도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운전하는데 같이 방조했다. 방조죄. 아마도 함께 술 마셨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날 뭐 이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런데 그렇다면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직원들과 청와대 근처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옆에서 그분들은 말리지도 않고 그래놓고 청와대나 지금 민주당은 음주운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 아주 웃기는군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동승자들입니다. 자, 이것도 0.05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는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0.05%에서 0.1까지는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 비서관 같이 0.12 그러면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동승했던 그분도 판결에 따라서는 처벌받아야 징역 살 수도 있다는 거고, 우와. 또는 300만 원 내서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어쨌든 굉장히 센 겁니다. 이런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음주운전 방조죄. 그런데 경찰이 신원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미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김정천 비서관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김정천 의전 비서관은 왕 실장. 임종석 실장의 오른팔입니다. 임종석의 오른팔. 그냥 뭐 오른팔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최측근. 이 김종천은 이 임종석의
한양대 1년 후배입니다. 이야, 그러니 운동권 뭐. 후배입니다. 함께 활동을 했고 야. 또 김근태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는데 임종석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고 임종석 실장이 야인으로 있을 때도 그의 곁을 지키면서 뭐. 임종석의 복심이다. 이야. 그러니까 정무는 이 김종천이가 했다. 뭐 이런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실세네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올 때 같이 데리고 들어갔구나. 선임 행정관. 그러니까 네. 그때는 비서관까지는 못 주고 선임 행정관. 그러니까 비서실장방에서는 실세죠. 실세죠. 임종석 실장이 좀 바쁘고 하면 내 대신에 네가 뭐 지시도 내리고 음. 실제로 뭐 그런 거 소통하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한 사람이 김종천이다. 그런데 이 김종천이 비서관으로 승진을 합니다. 지금 와.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 중에서 행정관으로서 이 사내 승진, 청와대 예. 내 승진한 사람이 뭐 두세 손가락에 꼽힌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종천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누군지? 누군지 한번 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분,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올려보겠습니다. 네. 버추얼 스튜디오. 버추얼. 자, 우리 첨단을 갑니다. 우리. 이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데요. 무서워요. 근데 표정이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문제는 의전 비서관이 어떤 자리냐가 또 중요한데 의전 네. 비서관은 대통령과 가장 직원거리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왜? 의전 비서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여기서 연설한다 그러면 미리 가서 보고 대통령님 동선은 이렇게 김정은하고 뭐 같이 이제 만나서 뭐 사인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거 하는 자리예요. 그거 의전을 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김종천이가 얼마나 센 사람이냐 하면 예. 의전 비서관으로 이제 승승장구 한 뒤에 이제 승진한 뒤에 예. 의전 비서관으로서 구멍이 뻥뻥 뻥뻥 뚫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보죠. 예. 자, 무서운 사진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 무섭지? 예. 표정이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예. 진짜. 무섭고. 자, 처음에 문제가 됐던 사진을 한번 최근에 보면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 저 사진입니다. 저게 이거 다 알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의전 비서관이 저게 이제 무슨 혁신 무슨 포용 무슨 국가 전략 회의를 할 때인데 네.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비서관이 동선을 갖다가 제대로 그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직선으로 책상을 넘어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저거 보고 어쨌든 저분이 왜 저러시지? 이게 아마 뭐 동영상이 유튜브에서는 뭐 난리가 났던 영상인데 네. 왜 저 책상 위를 갖다 실제로 넘어갔습니다. 네. 저 장면인데 네. 저거를 연출하게 만든 비서관입니다. 이야. 저때 어쨌든 논란이 됐습니다. 건강 이상서를 또 제가 방송을 했죠.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통령이 예. 동선 실수로 해서 책상을 이렇게 직접 넘어갈까? 예. 그때 이제 의전 분야 전문성이 도마에 오른 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대개 의전 비서관은 외교관 출신들이 합니다. 예. 깔끔하게. 굉장히 품위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외교관 출신들이 의전을 담당하고 대개 의전 비서관에 임명되는데 네. 이번 정권은 그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외교관 출신이 아닙니다. 같은 정치 측근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데 저거는 그래도 국내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외국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실수를 할 때 의전 비서관 책임론이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예. 저겁니다. 아우, 이거 다른 사람들은 다 기념 촬영 하려고 다 모여 있는데 혼자서 저기 지금 그러니까요. 9층이죠, 저희가. 저희 9층에서 그래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야, 못 탔다는 못 하는데 탔다고. 저렇게 야. A4 용지를 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왕따 된 듯한 저런 장면을 연출했는지 의전 비서관 도대체 의전을 어떻게 했더니 저렇게 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자 정상들이 다 와서 야 우리 사진 찍자 졸업사진 찍을 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끝나고 기념사진인데 문 대통령 자리는 없습니다. 아이고, 초라해요. 없어졌습니다. 초라해. 그러니까 예.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의전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김종천 비서관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아마 남북 문제 이런 데는 상당히 일을 좀 했던 뭐 경험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도 또 실수를 합니다. 그 네. 사진 한번 보시죠. 보겠습니다. 저겁니다. 이야, 이거 저 바로 지금 옆에서 볼펜 예. 건네주고 뭐 챙겨주는 사람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비서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저게 중요한 자리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자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데 저 옆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되게 이제 트럼프 할 때도 보면 알지만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김여정이도 보면 만년필을 갖다가 이제 김정한테 갖다 주고 그러는데 몽구물랑. 근데 저거 지금 보십시오. 저게 펜이 뭡니까? 저 사인펜이라고 그래갖고 논란이 됐어요. 네임펜. 그러니까 네. 싸구려 싸구려. 펜을 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저 뭐 정상회담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의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저 네임펜, 사인펜을 갖다 줘서 뭐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전문성도 없는 쉽게 하면 측근에 승진시킨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말이 많았는데도 승승장구 계속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술 먹고 운전하다가 잘린 겁니다. 아 진짜 그나마 예. 나라를 위해서는 다행이지만 예? 어떻게 이렇게 술을 먹고 말이죠. 뒤에 여자 행정관 2명을 태우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풀어주고 완전히 무슨 독재 시대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야 내가 누군데 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옛날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도 내가 누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청와대 이번엔 경호처 직원이 갑자기 뭐 북한 술을 갖고 와서 뭐 네. 같이 술집에 옆에 있던 사람한테 술 먹자고 했다가 뭐 하자 갑자기 막 욕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네. 경찰한테 그러고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도 뭐 내가 누군지 알아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말려놨는데 지금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저는.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경호처 5급 직원 그러니까 이달 10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시민을 때렸는데 또 지금 의전 비서관께서 의전 비서관. 가장 대통령의 지금거래에서 모시는 가장 자주 만난 원래 권력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근접성이 많을수록 막 친한 거. 높습니다.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이 그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보면 1부속실장하고 네.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하고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까운 자주 거. 대화를 하고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민원도 넣고 야 다음 만날 일 있으면 전화 좀 하자 그래 뭐 실제로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맞아요. 문고리 3인방 아닙니까? 문고리 3인방. 부속실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자 그런 의전 비서관입니다. 의전 비서관이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예. 의전 비서관이 지금 공석으로 두고 당분간은 뭐 선임 행정관이 대신한다는데 문제는 후임자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임자. 언론에서.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탁현민. 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오늘도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오늘 눈이 펑펑 왔습니다. 첫눈이. 첫눈이 내리면 그만두시겠다는 분은 지금 뭐 하시나? 그러면 첫눈이 내리는 날, 펑펑 내리는 날 행정관을 그만두고 비서관으로 승진하시나? 이런 비아냥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잘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아마 제가 알기는 의전 비서관실 행정관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기획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탁현민이 의전 비서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썰도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 광흥창 팀이라고 해서 문재인 캠프의 최측근들만 있는 그 팀의 멤버였습니다. 김종천 비서관이. 그랬는데 김종천 전 비서관을 이번에는 의원 면직이 아니라 사표를 했다는 이야기 보고를 받고 사표를 받지 말고 잘라버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종석 실장의 트위터 메모 보고한 모양인데 의원 면직은 뭐냐면 사표를 내면 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파면시켜라. 세게 그래서 가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천은 이게 기록에 남습니다. 공무원 기록에 그러니까 내가 예컨대 뭐 다른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사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뭐 몸이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사표 낼 수도 있으니까 기록상으로는 그 의원 수리가 자기가 이제 실제로 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직권 면직은 뭐냐면 지금 징계를 받은 기록이 남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나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아마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예. 임종석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고 그동안 실수가 많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말이죠. 음주운전까지 저질렀고 예. 이게 또 이제 뒤에 여직원까지 태웠는데 그냥 보냈다. 이거 일파만파 이제 사건이 커질 텐데.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임종석이 곤란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나 떨고 있니? 와. 나 떨고 있어. 자다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임종석 실장이 또 잘 나갔고 하다 보니까 임종석의 오른팔이 자 어처구니없는 청와대 비서관이 의전 비서관이거든. 의전 비서관이 의전을 잘해야 되는데 본인이
회식하고 술 먹고 차 몰다가 경호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청와대 주변을 경비하는 경비단에 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망신이 어디 있으며 또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만 했지 않습니까?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술집에서 시민 때린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기강해져 있냐면 예. 지난 그 공공기관 직원과 통화할 때 이 갑질을 해가지고 일자리 수석실의 행정관이 지금 대기반 조치를 받았는데 예. 최근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알려져가지고 이건 뭐 손방망이 징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현지 채용 인턴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겉으로는 뭐 유야무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드러난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직원들의 이 모습들은 얼마나 지금 기고만장한지. 기고만장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사태를 이미 얘기했습니다. 언제? 심재철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네. 기억나십니까?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공개를 한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보면 뭐 술집에 11시 엄청 이후에 썼어요. 뭐 무슨 바 무슨 뭐 그러니까 이게 룸사롱까지는 아니지만 네. 홍대 앞에 있는 포차 뭐 이런 데서 그랬더니 그 해명이 가관입니다. 청와대 해명이. 아, 우리가 11시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11시 넘어가지고 이제 저 세종시에서 올라가는 공무원들하고 회의할 데가 없어서 술집, 그때는 뭐 일반 식당은 문을 안 열어서 술집에서 했다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 가보니까 밤 12시에도 24시간 무슨 저 국밥집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또 하나는 그래서 직접 그 업무 추진비 카드를 끌건 그 뭐 포차나 이런 바를 가보니까 시끄러워가지고 회의도 안 돼요. 회의도. 네.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술 마셨겠지. 그러니까 또 술 마시고 또 음주운전하고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야,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거로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견된 사고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직원들이 뭐 그거 또 오늘 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떴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물론 청와대와 관계는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어떤 기사냐면 네. 웃어서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2일 날 이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 세대와 잇따라 접촉 사고를 해서 잡았다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경찰 붙잡혀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웃기는 게 이겁니다. 자, 이낙연 국무총리 친동생이 내 후배인데 방금 같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방금 술자리에 정석이가 왔다 갔다. 와, 이거 뭐 이게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6 어마어마하게 또 이제 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왜 해필이면 총리의 친동생하고 술을 마시는데 정석이 그러면서 자 정석이 전화해 내가 전화 받고 불러와 데려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도 이제는 아니, 뭐 개그도 청와대 아니고. 사칭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제는 또 우리 청와대 사칭 아니라 그 권양숙 여사 사칭해갖고 말이야 돈. 이게 통하는 거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찰은 거짓말인 걸 알고 이 어쨌든 간에 무슨 청와대 또는 저 뭐지 저 경찰들이 정석이 전화번호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야 정석이 데려와 정석이 전화 걸어 네. 방금 내 술자리 다녀갔어. 그러니까 국민들 뭐 지금 술 취한 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 사람도 그냥 친근한가 봅니다. 임종석 실장이 정석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놀자판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막가네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뭐 사실 에피소드고 청와대와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 청와대가 어떻길래 지금 국민들은 지금 경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 뭐 난리인데 게다가 이번에 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빈부격차가 통계청이 조사한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은 계속 점점 더 못 살게 되고 피눈물을 흘리고 일자리 쫓겨나고 뭐 52시간 근무를 하니까 돈이 깎이고 그 다음에 빨리 퇴근하고 대리기사 뛰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고 지금. 그런데 이분들은 그럼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든지 빨리 음주운전하고 자기 말로는 뭐 대리기사가 있는 데까지 음주운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말도 안 되죠. 아니 술집에 술을 먹고 대리기사 찾아오지. 당연히 글로 오지. 무슨 대리기사가 있는 분 어전 비서관에 또 대리기사 어전하냐 이런 또 이런 거리도 씁니다. 대리기사도 어전하기 위해서 가느냐 이게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경찰도 딱 잡았을 때는 압니다. 왜? 지금 김종천 비서관이 탔던 차는 관용차입니다. 그렇죠. 청와대 차입니다. 그러면 알죠. 경찰이 넘버 보고 조사하면 다 나와. 다 나오죠. 그런데 무슨 뭐 신문도 밝히지도 처음에 않고 다 나오니까 이제
뭐 확인했겠지만 집에 보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경찰하기도 힘듭니다. 뭐 지금 경찰이 이 청와대 비서관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행정관인지 모르면 누군지 모르지만 가세요. 이재명 지사는 또 뭐 경찰서장 막 고발하고 뇌물 먹었다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경찰이 진짜 개판이네요. 대다수의 경찰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런데 경찰도 경찰 해보기 힘들어 지금 힘들고 이 부분은 정말 이 김종천의 뭐랄까 낭만은 청와대 내 권력 구도에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왜? 임종석 실장이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고 임종석의 비밀을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동안에 운동권 대학교 시절부터 1년 후배니까 함께 뛰었고 보좌관도 했고 야인일 때도 옆을 지켰던 거의 복심이 하루아침에 이거 한번 하다가 술 마시고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는 국민들한테는 잘 돼 있었어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는 뭐 앞으로 청와대나 이제 그 민주당은 음주운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뭐 계속 휴일인데도 뭐 민주당 빼고 다른 정당은 전부 다 성명 내고 야 그 뒤에 탄 사람도 뭐 수사하라 뭐 수사해야죠. 하는데 민주당은 꿀 먹은 멍어니. 어제는 또 뭐 성명 낸 게 뭐 심기일전의 기록. 아니 술 마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고 또 재밌는 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와대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왜? 어제 무슨 워크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외부 행사장에서 우아하게 밥도 먹고 뭐 술도 곁들이겠죠. 건배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청와대 안에서 하기로 하고 이날 행사는 건배 제의도 없었고 술도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야 오랜만에 워크숍 한번 하고 밤에 또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안에서 사무실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김종천 비서관의 이번 이 음주운전 무리는 청와대 내부 권력 구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탁현민도 지금 첫눈이 펑펑 왔는데 안 나간다면 의전 비서관으로 승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분노할 겁니다. 분노하죠. 이제 뭐 이쯤 되면 국민 알기를 정말 뭐 같지 않은 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임종석이 탁현민 띄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이거 잘 판을 깔아놨는데 안 되니까 만약에 탁현민이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한다. 그러면 이거 문재인 정권은 정말 임종석 정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책임을 물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그냥 사표 받는 게 아니라 파면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뭔가 지금 여러 소리를 들은 거 아닌가. 그렇겠죠. 지금 최근에도 이제 대통령 보고 똑바로 받으라는 그 사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물 들어올 때 노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주위를 막아놓고 맞아요. 아우 각하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이 이 비참한 이 최악의 경제 지표 같은 건 보고 안 하고 잠시 지난해 조금 뭐가 좋아지고 하니까 지금 뭐 자동차 조선업이 호황이고 뭐 배 물 들어오고 배 띄우고 노조 이게 지금 이상한 걸 하고 그러니까 있군요. 이게 제가 그날 여기서 한번 비판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 보니까 뭐 여러 개 신문이 썼더라고요 사설로. 아니 저희가 며칠 먼저 했습니다. 물 들어온다니 배 노조라니 이거는 제가 봐도 진짜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제가 추측한 데는 탁현민 행정관이 아마 청와대를 영영 못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조선일보 기사에는 코멘트가 이렇습니다. 첫눈 내리는데 왜 탁현민이가 안 나가냐 뭐 이런 비판에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이후 청와대를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가. 그런데 문제는 김정은이 서울 언제 와? 아니 못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분위기 보니까 못 와. 계속 가야 되네 탁현민이가. 그러니까 임기 말까지 김정은이 저는 단언컨대 못 옵니다. 온다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 정부가. 이 분위기 보세요.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서울 와서 우리가 박수치고 지금 뭐 백두칭송위원회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서울시내 한복판에 뭐 현수막 붙이고 지금 뭐 신촌에서 이거 흔들고 서명 받고 가관이에요 지금 가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도 서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니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김정은이 온다? 아마 못 올 겁니다. 그러면 탁현민 계속 가야지. 계속 가겠네요. 지금. 자, 요 사진은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요.
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효자동 사진관, 예, 청와대 사진인데, 자, 요 사진을 제가 한번 다시 띄운 이유가 뭐냐면요. 네. 원래는 이 사진이 여러 장이 청와대 효자동 사진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었는데,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걸 왜 올렸지? 이런 장면을. 네. 그때 뭐라고 올렸냐?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 지금 청와대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소탈한 모습이야? 이상한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죠.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 그 뒤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저 회의가 뭐냐면 포용 국가전략회의입니다. 예. 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상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벽을 넘어서. 아 근데 정말 저는 저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의전 비서관 진짜 저거까지 추궁 안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근데 칭찬받았겠죠. 대통령님 소탈한 모습으로 우리가 올려갖고 지금 국민들이 좋게 보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댓글이 뭐 하는 거냐. 지금 대통령 정신이 좀 나갔냐. 저게 사진으로만 봐서 그렇지 영상으로 보면 더 웃기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걸 올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엑스맨들이 좀 있나? 그러니까 저기는 정말 어쨌든 뭐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좀 잠시 이야기한 건 했지만 정말 청와대 비서관은요, 행정관장은 비서관이면 1급 내지 2급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정고시 5급 들어가가지고 30년을 일해도 4급, 3급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1급 내지 2급인 저자가 저렇게 방자하게 술 먹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또 안 걸렸으면 또 그전에도 아마 많이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오늘은 근데 아는 경찰관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 정의로운 경찰관이 나타난 거죠. 안 그랬으면 또 묻혔을 텐데 어쨌든 경찰에 우리 박수.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승자들은 왜 신원 파악 안 하고 돌려보냈는지 이거는 누가 왔겠죠. 친한 사람이 와갖고 야 이거는 어쨌든 근데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마 조사할 겁니다. 조사해야 그리고 됩니다. 지금 음주운전 방조죄를 왜 만들었습니까? 시범 케이스로 이거 일로 만들어 놓고 이거 그냥 시범 케이스로 가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안 합니다. 살인행위 아닙니까? 살인행위. 우리 해운대에서 우리 젊은이가 윤군이 목숨 걸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전국이. 그런데 이 와중에 의전 비서관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참 실망스럽습니다. 네. 평소에 어떤 분위기에서 일을 하기에 이렇게 기강이 해이되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청와대는 반성을 하시고.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습니다. 네. 불길한 예감은 늘 뭐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예감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황당하죠. 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던 여권과 청와대가 자기네들은 밤마다 술을 먹고 다니고 음주운전하고 말이죠. 땡까땡까하고 말이죠. 이거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런 책상까지 넘어가서 망신을 당하죠. 정신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청와대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송, 대한민국 정신 차리게 만드는 방송, 1등 방송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팍팍 눌러주시고요. 또 추천 버튼도 팍팍 눌러주시고, 요즘 옳은 방송, 옳은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시청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